1차 함수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차 함수. 그럼 당연히 함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함수가 뭡니까? 함수는요, x의 값 하나에 y 값 하나가 반드시 대응하고 반드시 있고 단 하나 있는 경우에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요. 다시요. x와 y가 뭔데요?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그 원래는 집합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집합 x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선생님? 어떤 모임이야. 뭐 어떤 모임인데요? 조건을 내가 그냥 정하는 건가요? 뭐 2의 배수에 모임하면 저기 이제 2의 배수들만 막 있는 건가요? 2, 4, 6,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뭐 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름 내가 정하는 겁니다. 뭐 3의 배수야. 그러면 3, 6, 9, 12 뭐 이렇게요. 뭐 20 이하에 3의 배수하면 20 이하만 있는 건 거고,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주고 정하기 나름이라는 건 거지. 그 중에서 내가 x의 값으로 3을 어떤 그 집합 안에서 x의 값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정할 겁니다. x의 값으로 삼을 수 있는 걸 정할 건데 그 값을 삼을 때 사용하는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의역 이렇게 표현하는 건 거야. 이게 정의역이에요. 집합 x가 정의역이야. 그럼 저 x 자리에는 누구만 올 수 있냐면 2 또는 4 또는 6 이런 놈들만 올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건 거지 우리가. 공역은요, y 자리에 올 수 있는 값들을 정하는 어떤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집합 y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y 자리에만 올 수 있어요 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y 자리에는 3, 6, 9, 12 뭐 이런 값만 올 수 있는 건 거야. 그런데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저 정의역 집합 x가 올 어떤 집합으로 숫자의 체계로 실수 전체를 이용할 거야 이 말이고, 공역 자리에 올 여기 y 자리에 올 어떤 원소도 실수 전체 중에서만 실수 전체 중에서 가져오면 돼. 이게 내포돼 있는 건 거야. 자, 그리고 네가 x 값을 하나 정하고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y 값이 하나만 반드시 정해지고 단 하나 정해지는 관계가 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반드시. 그리고 단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했죠? x는 하나인데 y 값이 막 2개, 3개, 4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런 관계를 함수라 부르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있는지 단 하나 있는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그 조건이 뭔데요? 했더니 조건이 이 1차식을 이용한 어떤 그 x 미지수를 이용한 1차식이야. 조건이 1차식이야. 저 미지수를 이용한.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건가요? 미지수 x를 이용해서 1차식에 의해서 반드시 단 하나의 y 값이 정해지는 경우라면 우리는 그 식을 그 관계를 1차 함수 관계라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함수라고 하는 표현은 관계를 말하는 건가요? x, y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 x의 1차식에 의해서 y 값이 정해졌느냐? 네. x 값이 있을 때 반드시 y 값이 있습니까? 네. 단 하나만 있습니까? 네. 그 관계가 만족되면 우리는 1차 함수 관계라고 하는 건 거죠. 그럼 이 1차 함수 관계가 만족이 되려면 식은 어떻게 생겨 있어야 합니까? 했더니 식은요, 저 y 값이 당연히 y가 결정되어야죠. 누구에 의해서? x의 1차식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x의 1차식이 들어간 건가요? ax 플러스 b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저기에 저 1차식이 되려면 a 값은 뭐가 아니어야 하고요, 0이 아니어야 하고요, a하고 b하고는요 미지수가 아닌 상수여야 합니다. 정해진 어떤 숫자 값이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린 이제 어떤 관계에 그런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x가 누가 올 때 y가 누가 오는지의 관계에 관심이 있겠죠. 그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건 그런데 식으로 보면 어떤 식에 해당합니까? 했더니 식으로 보면 미지수가 몇 개 있는? 미지수는 xy 2개 있는 미지수 xy인 몇 차 방정식입니까? 1차 방정식인데
저 등식의 등호가 성립하는 xy 값들을 만약 해라고 하면 그 해 x와 y는 몇 개 있습니까 하면 그 해는 무수히 많아집니다.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 해들을 갖다가 대응관계가 한 개씩 생기는 건 알겠는데 그 해를 무수히 많은 해를 다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건 좀 힘들지 않겠냐? 순서상을 무수히 많이 써야 되고 또 x 값이 실수 전체라고 했는데 네가 모든 실수를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애들을 표현할 수 있는 또 적당한 어떤 다른 방식을 고안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좌표 평면 위에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좌표의 체계로 그 평면 위에다가 x값과 y값을 동시에 나타내면서 그걸 점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낸 겁니다. 가로축에다가는 뭘 표현할 거고 x의 값들을 표현할 거고 세로축에다가는 뭘 표현할 거고 y 값들을 표현하면서 여기에 있는 어떤 한 점을 가로값 x 대신 여기에 점을 한 개 찍으면서 야 가로축으로 내렸을 때 여기 수직선 이건 수가 쓰여져 있는 직선이거든. x의 축 x의 값이 쓰여져 있는 직선이야. 가로축에 딱 내리면 x 값이 얼마인지 여기 숫자 읽으면 돼. 수직선 위에 있는 숫자. 세로 값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세로축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이 수직으로 내렸을 때 써 있는 이 점에 대응하는 수를 읽으면 돼. 이거는 y 값이 써 있는 수직선이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가로축의 값을 먼저 읽어서 쓰고 세로축의 값을 나중에 읽어서 쓸 거야. 그러면 네가 방금 전에 찾았던 그 해 하나는 좌표 평면 위에 점 하나로 대신하게 될 거고 그 해들이 무수히 많으니까 그런 점들도 무수히 많게 되겠지.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미지수가 두 개인 요 1차 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요 1차 방정식은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찍으면 그 점들이 뭐가 되냐면 직선의 형태가 돼. 그래서 그 해를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찍은 요 형태가 직선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직선 형태가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면서 좌표 평면 위에 그 점들 해들을 점으로 표현하면 그 형태가 직선이 되는 형태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직선 방정식이라고도 부르죠. (1차) 함수 식으로 표현하면 y는 ax 플러스 b. 이 식은 어떤 식이야? 라고 물어보면 미지수가 xy 두 개인 1차 방정식.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형태는 어떤 형태가 돼? 직선의 형태가 되는 방정식, 직선 방정식 다 같은 말이죠. 그럼 이제 요 xy 자리에는 내가 알맞은 해가 들어가는 자리고 그 앞에 a 값과 그럼 b 값에 의해 가지고 이 형태가 바뀐다는 거니까 a 값, b 값이 바뀌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바뀌는데? 그래서 저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 그리기를 한번 해보면 a 값이 만약에 0보다 커요. b 값도 0보다 큽니다. 자, b 값이 0보다 크면 x 값이 0일 때 y 값이 0보다 큰 쪽에 점이 찍히겠지. x 값이 0일 때 y 값이 0보다 큰 쪽에 요게 b 값이 0보다 크면 찍히겠죠. 저 a가 뭡니까 했더니 a는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요? 기울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기울기가 뭔데요? 저 a라고 하는 저 값, 기울기라고 부르는 저 값 뭐죠? x의 증가량에 대한 이 무슨 기호입니까? x의 증가량이라는 기호예요. y 값의 증가량의 b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값이 커질 때 y 값이 어느 정도 커지는지의 비를 나타낸 건 거지. x의 증가량분의 양에 대한 y 값의 증가량의 비를 말한다. 증가량의 비. x의 증가량에 대한 y 값의 증가량의 비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 b 값이 뭘 말합니까? 저 b 값은 y 절편. 뭐가 y 절편인데요? y 절편이 뭐냐면 x 값이 뭐일 때? x 값이 0일 때 y의 값
사실 y절편이라고 하면 누가 그래프가 뭔데요? 해 말하는 거죠. 해가 y축 위에 나타내는 y축 위에 해를 말하는 거예요. y축 위에 해를 y절편 하는 건 거지. y축 위에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프와 y축의 교점에 y좌표라고 부르죠. 그럼 이걸 구하려면 x값이 0일 때를 살펴봐야 되고 x값이 0일 때 y값이 얼마인데 b가 되니까 x값이 0일 때 y값이 b이고 우리는 요 b를 보고 y절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y축 위에 점 b를 반드시 지나가게 되고 기울기가 0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해들이 생기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해가 생긴다고. 오른쪽에 x와 대응하는 y는 위쪽에 있다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 해는 오른쪽 위에 찍힌다는 건 거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직선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 한 개밖에 없으니까 촥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건 거지. 그래서 다시요. 기울기는 0보다 크면서 y절편이 0보다 작으면 이 y절편 x가 0일 때 y가 말하는 거니까 요 아래쪽에 있다는 뜻이고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거는 그 다음 해가 오른쪽 위쪽에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0보다 크고 b 값이 0보다 작아지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그럼 원점을 지나가는 거는요. a 값이 0보다 크고 b 값은 0인 경우에 그렇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a 값이 0보다 어떻고 작으면서 b 값이 0보다 크면 0보다 큰 쪽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건 거니까 오른쪽 아래를 향해 내려오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건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돼? 기울기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해들이 그 다음 해가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 생기는 형태가 되고요.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는 0입니다.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게 오른쪽 아래를 향해 가는 형태의 직선이 되고요. y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인데 그게 0보다 작은 게 y절편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었거든. 1차 함수에서는. 그럼 2차 함수에서는 뭡니까? 2차 함수는 어떻게 해요? 하면 똑같이 하는 거죠. 2차 함수는. 2차 함수가 뭡니까? 하면 넌 생각을 x값이 y값과 반드시 대응해야 돼. 그리고 단 하나 대응해야 돼.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뭔데? x의 뭐에 의해서? 2차 식에 의해 가지고 y값과 반드시 단 하나 대응하는 관계가 되면 2차 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럼 y값이 누구에 의해서 정해지겠네? x의 2차 식에 의해서 정해지겠네. 일반적으로 2차 식은 어떻게 생겼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겼을 거고 a는 0이 되면 안 되고 이때 a와 b와 c는 뭐여야 해? 상수여야 해. 우린 이 중에서도 y는 ax의 제곱 이게 가장 간단한 2차식이 되니까 그 중에서도 y는 a 값이 1인 경우 x의 제곱 이게 제일 간단하겠네. 혹은 a 값이 마이너스의 1인 경우 요 값이 제일 간단하긴 하니까 요거부터 먼저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얘 역시도 미지수는 몇 개 있는 건 거고 미지수가 몇 개? 2개인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2차 함수라면서요. 아니 무슨 말이야. 미지수 몇 개 있어? x도 있고 y도 있지. 등호가 있는 식이지. 그럼 방정식이죠?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이니까. 아니 2차 함수라면서요. 아니 2차 함수는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x하고 y하고 어떤 관계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2차 함수 관계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식의 이름은 뭡니까? 하면 등식이니까 등식은 너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니까 식의 이름이 뭐야? 이렇게 내가 방금 물어봤어요. 식은요 미지수가 2개인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미지수가 2개가 되면 해가 몇 개 생깁니까? 했더니 x, y라고 하는 거 무수히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x 넣을 때마다 y 값이 다른 놈으로 다 대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 역시도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면 이거는
네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요 A도 있고 요 B도 있는데다가 요 C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또 얘는 X 제곱 X 이것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아까 직선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야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작으면 Y절편이 0보다 크면 작으면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야.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요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 거야. 이놈의 그래프.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했더니 A 값이 1인 게 제일 쉬우니까 그거부터 살펴보자. 뭘 하는 게 목적입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2차 방정식이라서 해가 무수히 많이 생길 건데 그 해들을 점으로 찍어보고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보는 게 목적이야. x가 0입니다. y는 얼마죠? 0이요. x가 1입니다. y는 얼마죠? 1입니다. x가 1입니다. y는 얼마죠? 3입니다. x가 3입니다. y는 9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x 값이 1 커질 때 y가 1 커졌다가 x 값이 그 다음 1 커질 때는 y 값이 3 커졌다가 그 다음 1 커질 때는 y 값이 5 커졌다가 점점 커지는 양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걸 이런 형태의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되는데 원래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네가 경계선 그어놓은 여기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는 건 거거든. 이게 뭐 어떤 안 보이는 여기 면이 여기까지만 표현돼 있어 이런 느낌으로 원래 그래프는 그리는 건가. 이거 튀어나가게 그래서 그리면 안 돼.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려서 이렇게 그릴 거를 끊임없이 나갈 거를 여기까지만 그린 건 거야. 이 이후로도 계속 나가.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인데 했더니 얘는 제곱한 놈이라 제곱한 특징이 있어서 왼쪽에 x 값이 1일 때도 1이었지만 마이너스 1일 때도 1이 되네. x 값이 마이너스의 2가 되면 4가 되니까 얘가 1 작아질 때 또 3 커지고 1 작아질 때 5 커지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쪽 부분을 얘기할 때 주로 x 값이 어떻게 됐는가를 먼저 보기 때문에 x가 커질 때 y는 작아지고 있는 중, x가 커질 때 y는 작아지고 있는 중, 커질 때 작아지고 있는 중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쪽 부분은 왜 x 위주로 먼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은 x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y 값은 어떻게 되고 있는 중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 오른쪽 부분은 x 값이 커질 때 y는 커지는 중, x 값이 커질 때 y 커지는 거, 커질 때 커져요, 커질 때 커져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근데 방금 전처럼 왼쪽 오른쪽 하면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입니까? 그래서 기준을 정해줘야 되죠. 그 기준이 어딘데? 여기죠. 여기 기준이 누군데? y축? y축의 왼쪽 편은? y축의 오른쪽 편은? 아니 근데 우리는 x 값을 항상 기준으로 삼는다니까. 얘가 x가 0인 요 직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y축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x가 0인 방정식. 그래서 x가 0인 걸 기점으로 그 왼쪽이니까 여기는 x 값이 0보다 작은 쪽 이렇게 표현하겠죠. x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고, x 값이 0보다 큰 쪽에서의 대응 관계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관계야. 얘는 형태는 어때? 형태는 곡선이죠. 곡선인데 우리가 이런 형태의 곡선, 특히 2차식이 되는 곡선을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포물선이라고 해요.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포물선이라고 하는 건 뭐가 포물선이냐면 딱 선이 여기 있어, 점이 하나 딱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직으로 내린 거리 중에 딱 중점은 이 거리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직선에서의 거리와 이 점에서의 거리가 같아지는 점을 찾아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같아지는 점, 이 거리 같아지는 거, 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지는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거리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 한 개 있을 거 아니야. 이 점들을 모아가지고 쫙 그려보면 딱 이 그래프가 돼요. 딱 이 그래프가 돼. 아니 아래로 볼록하다고 항상 그렇게 될까? 그건 아니란 말이야. 아래로 볼록하다고 항상 어떤 점으로부터 여기 거리까지가 같아지면 그 다음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습니까? 그건 아니야. 적당해야 그렇게 되는 건 거야. 그런데 그게 언제 그렇게 되냐면 2차식일 때 그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만족할 때 우리는 얘 곡선을 특히나
보물선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거든. 보물선이다 이렇게. 알겠죠? 우리 공을 팍 던지면 공을 나는 이쪽으로 던졌는데 중력이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이 당기는 힘, 미는 힘이 같아져가지고 이 같아지는 점의 위치로 자꾸 얘가 이동해.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건 거야. 그래서 얘를 보물선이라 부르는 건 거야. 그러니까 곡선이면 무조건 보물선이라 부르는 건 아니라는 말을 내가 해주고 싶은 건 거야 지금. 딱 2차식일 때만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포물선이라고 부를 건데 포물선이야. 어떤 포물선입니까 하면 아래로 볼록하다. 근데 얘를 위로 오목하다. 이 외국 사람들은 이걸 위로 오목하다. 우리한테는 정서상 좀 별로 맞지 않지만 우리는 아래로 볼록하다는 말이 입에 더 달라붙죠. 그래서 얘를 아래쪽으로 볼록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은 반대로 얘기해주면 돼. 위로 오목한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어떤 볼록한 포물선의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여기에 요 경계의 왼쪽과 오른쪽이 딱 대칭인 형태라 가지고 대칭이 되는 경계죠. 대칭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대칭축이 존재합니다. 대칭축. 근데 대칭축을 식으로 적을 수 있죠. 여기 지금 이 식을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대칭축의 방정식이 뭡니까 하면 x는 0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대칭축은 y축입니까? 맞는 말이죠. 꼭지점 그래프가 대칭축에서 만나는 이 점이 제일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점이면서 왼쪽과 오른쪽이 딱 경계가 되는 점이기도 해요. 아주 특징적인 점이죠. 그래서 저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의 정의가 뭡니까? 만약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 점을 효율적으로 표현한 점이 돼야 되는데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프가 대칭축하고 만나는 그 점을 보고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용어들을 정해놓고 얘를 굳이 말하는 표현인 건 것이. 그죠?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 정의대로 말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는 얘를 보고 꼭지점이라고 할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좌표는 x가 y가 동시에 막 다 말해주는 걸 말하는 거니까 0,0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죠. 물론 지금 이 형태에서 식이 달라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는 건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식이 달라지면 어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게 목적인 거고. 그럼 빠르게 가봅시다. 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가로축, 세로축에다가 x가 0일 때 y는 0이요. x값이 커지면 1 커지면 1 작아져요. 또 1 커지면 3 작아져요. 또 1 커지면 5 작아져요 하면서 이렇게 감소하게 될 거고 이 오른쪽 부분이 이 왼쪽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대칭이 되면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 겁니까 했더니 이건 위로 볼록한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위로 볼록한 보물선이고요. 대칭축의 방정식은요 하면 대칭축은 y축이긴 한데 그걸 방정식으로 나타내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도 역시나 x가 0인 모든 점들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건 거니까 대칭축의 방정식이 뭡니까 하면 똑같이 뭐 x는 0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 꼭지점이 누굽니까 하더라도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똑같으니까 0,0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고요. 다만 x값이 0보다 큰 쪽에서는 어떻게 될 거고 x값이 0보다 큰 쪽에서 오히려 두 점을 네가 찍어놓고 비교해 보면 돼. x가 커질 때 y는 작아졌네. x가 증가할 때 y가 얘는 감소하게 되고 x값이 0보다 작은 쪽은 어떤데 했더니 x값이 0보다 작은 쪽에 점 두 개를 찍어놓고 x가 커질 때 y가 커지네. 얘는 x가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게 되네요. 물론 똑같은 두 점을 보고 기준을 예로 삼은 사람은 그 다음 점을 보면서 x가 작아질 때 y가 작아졌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똑같은 기준을 여기에
첫 번째 점, 얘를 두 번째 점, x가 작아질 때 y가 커지네요, x가 감소할 때 y가 증가하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뭘 보고 증가했다 감소했다 표현하는지를 갖다가 지금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두 해를 비교하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럼 y는 x제곱이랑 y는 2분의 1 x제곱이랑 y는 2x제곱처럼 이 x제곱 앞에 양수긴 한데 숫자가 달라지면 a 값이 1이면 2분의 1이면 2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면 기준을 우리가 예로 뒀던 거니까 x값이 1일 때 y는 1이었어. x값이 2가 되면 y는 4가 되면서 1 증가할 때 3 증가했어요. 1, 2, 3.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던 게 왼쪽은 대칭이 되게 그려지던 게 y는 x의 제곱인 그래프였는데 당연히 그래서 얘는 x값이 1일 때 y값이 얼마였냐면 y값이 당연히 1과 대응하던 놈이죠. 왜? 1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요.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를 그런 식으로 비교해보면 이 x제곱인 부분은 얘하고 똑같아. x가 1이면 y가 1이 돼야 돼. 그러던 중에 절반에서 y가 되는 건가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오히려 얘하고 똑같은 건가요? 요만큼하고 요만큼하고 같아. 요만큼하고 같아. 그런데 요 놈은 2분의 1 해서 y 값이 돼. 다이나 2분의 1 해서 y 값이 된다고. 여기 1일 때 여기 찍히려고 하다가 2분의 1 해가지고 y 값이 돼. 그래서 여기 2분의 1 같은 x일 때 y가 절반이 돼요. 이런 느낌. 같은 x일 때 y 값이 여기 생겨야 할 게 절반이 돼요. 같은 x일 때 y 값이 여기 생겨야 될 게 절반이 돼요. 같은 x일 때 y 값이 얘를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그 절반이 되는 곳에 y 값이 오는 건가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절반 중간중간에 다 점이 찍혀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네. 그럼 절반 되는 형태가 되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숫자 넣고 맨날 그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에 비해서는 y값만 어떻게 되는 놈? 절반이 되는 거. 같은 x일 때 y값이 절반이 된 곳에 해가 있는 놈. 이렇게. 이런 시선으로 보면 이제 얘는 어떻게 보이겠어? 같은 x일 때 y값이 2배가 되는 곳에 찍히는 거. 2배가 되는 곳에 찍히는 거.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같은 x에 비해서 y값이 2배가 되는 거, 2배가 되는 거, 2배가 되는 거 이렇게. 이 그래프가 y는 2x 제곱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똑같은 형태로 y는 마이너스 x 제곱하게 되면 방금 전에 찍혔던 요 놈이 마이너스 한 놈이 y가 되는 거 정반대편의 y 값이 있게 되는 거. 같은 x일 때 정반대편의 음수가 되는 부분에 같은 x일 때 정반대편 음수가 되는 부분에 이렇게 뒤집혀 있는 요 형태가 되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이럴 때 일어나 요 둘 사이에 여기 떨어져 있는 요 정도가 이 빨간 놈 같은 곳을 비교해 보면 이 빨간 놈보다는 요 까만 놈이 좀 더 넓고 파란 놈이 제일 넓고 이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폭 이렇게 표현할 건데 그래프 사이의 폭이 얘는 좁고 까만 거 좀 더 넓고 파란 거 제일 넓어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근데 폭의 입장에서 보면 y는 x 제곱인 놈과 y는 마이너스 x 제곱인 놈은 폭이 당연히 어떨 것 같아요? 같아 보이죠? 같은 겁니다.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이 폭, 이 앞에 곱해져 있는 값이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1과 마이너스 1인 건 폭이 어떤 건 거야? 서로 같은 건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2분의 1인 것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는요 뒤집혀 있는 것만 다르고 다시 똑같은 값에다가 y값이 양수에 생길 걸 음수에, 양수에 생길 걸 음수에, 양수에 생길 걸 음수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만 달라진 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생김새와 요 생김새는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뭡니까 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이라고 할 거고 2분의 1x 제곱의 그래프와의 차이점은 이 축이 x축인데 x의 축에 대하여 대칭인 형태라는 건 거지 얘가. x의 축 대칭 그래프요. 그러면 요 빨간 그래프도 x축 대칭하면 어떤 형태가 돼? 요렇게 내려오면서 얘와 얘의 그래프의 폭은 똑같고요. y는 마이너스 2x 제곱한 건 2x 제곱의
값들을 y 값만 전부 다 음수로 바꾼 거 x의 축에 대하여 대칭인 형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거지. 그럼 이제 제일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릴 때 너는 y는 ax의 제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요 a 값이 많은 걸 결정하게 되는데 요 a 값이 뭐보다 크게 되면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이 a 값이 0보다 크다면 어디로 볼록해지고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a 값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구나. 저 a 값이 절대값 a가 같으면 그래프의 폭도 어떻게 되는 건 거고 같은 건 거고 절대값 a 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되겠다? 좁아진다. 절대값 a가 클수록 2, 마이너스 2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폭이 넓고요 1, 마이너스 1 폭이 좀 더 좁아졌고 2, 마이너스 2 폭이 더 좁아지는 건 거지.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양수인 2와 음수인 마이너스 2는 폭이 똑같은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그죠? 뭐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차함수의 형태는 요 x제곱 앞에 있는 이 개수, 이차항의 개수가 다 결정하는 건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프의 개형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누가 다 결정한다? a 값이 결정하고 폭은 a의 절대값이 결정하고 끝 모양은 이게 다 끝. 얘가 다 결정하는 건가요? 알겠죠? 그럼 나머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저 그래프를 y는 ax의 제곱이라고 써있는 이 그래프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a 값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할 거고요. a 값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해질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로 모든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설명할 거예요. 우린 식에서 평행이동을 한번 설명해보면 y는 x라고 하는 식이 하나 있었어. 이건 등식의 좌변과 우변을 같아지게끔 xy를 찾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x가 1이면 y가 1, x가 2면 y가 2, x값과 y값이 같은 값들이 자자자자자 이렇게 대응해 있던 점들이야. 그런데 요 식을 적당하게 바꿔가지고 이 점들을 y값은 똑같지만 x값이 1 크게, y값은 똑같지만 x값은 1 크게, y값은 똑같지만 x값은 1 크게 바꾼 요 형태가 그래프가 되도록 만들고 싶으면 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했더니 지금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지수라고 하는 거는 빈자리라 가지고 지금 y라고 써 있는 거는 y라고 썼을 뿐 저기는 빈자리야. 네가 숫자를 채워 넣어야 하는 자리야. x 자리도 마찬가지야. x 값이 오히려 네가 1 커지고 싶으면 이 틀을 갖다가 1 더 작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네가 여기에다가 얼마 집어넣을 때 2 집어넣어야 비로소 이제 y값은 1이 되거든. 얘는 1 집어넣을 때 y값이 1이 됐었는데 그럼 봐봐. x값만 1 증가한 놈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x 대신에 네가 갈아 끼울 때 x 빼기 1 걔보다도 1 작은 놈을 갈아 끼우면 저 x 자리에다가는 앞으로 같은 y가 나오게끔 하더라도 x 값은 1 더 큰 놈을 집어넣어야 같은 y가 나오게끔 하는 키트를 탁 바꿔 끼운 게 되는 건가요? 알겠죠?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y는 이번에는 ex라고 하는 식이 있었어. y는 ex 이렇게 y는 ex. 그럼 요 놈은요 x 값이 1일 때 y 값이 2가 되던 놈이거든요. x 값이 2가 되면 y는 4가 되던 놈이고 요렇게가 생겨요. 그런데 이 값들을 똑같이 여기 x가 1일 때 2가 되던 이 값을 x가 2가 될 때 2가 되게 바꾸고 싶은 건 거야 이 사람은. 0일 때 0이었는데 1일 때 0이 되게 하면서 이렇게 x의 축 방향으로 1만큼 다 큰 해가 생기게끔 만들고 싶어. 이 해가 이쪽으로 가서 1 커지고 이 해가 이쪽으로 가서 1 커지고 이렇게 다 해를 다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했더니 아까 하고 똑같이 x 자리에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대신 집어넣으면 되겠지 뭐.
그럼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y는 2 곱하기 x 자리에 x 플러스 a 1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x 대신에 요 x 플러스 1을 대신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너는 식으로 표현할 때는 y는 앞에 곱해져 있던 2에다가 가로하고 2 곱하기 x였는데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건 거야 하고 이렇게 걔 대신 빼내고 걔를 곱해주는 느낌인 건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데요 했더니 야 아까 1 넣어야 2였잖아. 여기는 이제 여기 빼기 1 잘못 얘기했어요. x 빼기 1을 여기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 이제 너 집어넣을 때 아까보다도 1 더 큰 숫자 1이 아니라 2를 집어넣어야 x자리 2 넣었더니 1 빼지면서 1이 됐고 2배 했더니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1,2가 2,2가 됐고 이제 x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었더니 2가 되고 2는 4가 되는 건 거니까 얘보다도 x값만 1 커지는 건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점의 입장에서 x값이 1 커지고 싶으면 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작아져야 된다는 건 거예요. 미지수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그럼 y도 똑같을까요? y도 똑같죠. y 값이 바뀌길 바라잖아 너가. 그러면 y 값이 1 커졌으면 좋겠어. 그럼 넌 y 대신에 오히려 y 빼기 1을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잘 봐봐. x 자리에 1 집어넣는데 y 값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죠 이제. x 자리에 2 집어넣는데 y는 얼마가 됩니까? 이제 5가 되죠. 그럼 누구만 커져? y 값만 1 커진 놈, y 값만 1 커진 놈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등식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자리, 빈자리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해가 되고 그게 점으로 나타나는데 그 점이 x값이 1 커지거나 2 커지거나 3 커지고 싶어? 그럼 식은 x 빼기 1 혹은 x 빼기 2 혹은 x 빼기 3을 대신 집어넣어야 돼. y 값이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럼 y 빼기 1, y 빼기 2, y 빼기 3 커지고 싶은 값만큼 오히려 뺀 놈을 대신 집어넣어야 집어넣을 때 이제 여기는 이제 1 더 큰 걸 집어넣어야겠지. 알겠죠? 빈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는 그럼 끝이야. 뭐가 끝인데요? 아까 y는 ax의 제곱 요게 이제 모양은 이미 다 만들었어. 모양은 다 만들어 놓고 네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여기 x의 축도 있고 여기 y 축도 있고 모양은 a 값이 다 결정하니까 내가 포물선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여기 어딘가 p, q라고 하는 점이 있고 여기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이 되게끔 하고 싶으면 원래 얘는 항상 어디를 꼭지점으로 갖고 0,0을 꼭지점으로 갖고 어디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어떻게 알아요? 하면 이 a 값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겠지. 그래프의 개형은 누가 결정해요? 이 a 값의 절대값이 결정하겠죠. 얘가 이미 모양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0,0에서 출발하던 거를 p, q에서 뭐 꼭지점을 갖도록 하려면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가면 돼. 해가 p만큼 커지고 q만큼 커지면 되는 건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x 값이 p만큼 커지고 y 값이 q만큼 커지게 된다면 그럼 얘는 꼭지점이 0,0이 아니라 이제 꼭지점이 p, q가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까처럼 y 대신에는 누가 들어가면 되고 q만큼 더 작게 오히려 x 대신에는 p만큼 더 작게 들어가면 되겠네. 나머지는 똑같이 곱해지는 건가요? 그럼 식이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우리는 함수 관계면 y 값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기 때문에 이 y가 어떻게 돼? y는 a 곱하기 자 이제 끝입니다. x 대신에 x 빼기 p가 들어가서 제곱 더하기 y 빼기 q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q는 플러스의 q 그리고 이 그래프를 앞으로 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했더니 얘는 원래 x제곱되어 있던 게 x 빼기 p 됐으니까 x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 p만큼 병행이동. 원래 0,0이었는데 q만큼 병행이동해서 p, q를 뭘로 갖는? 꼭지점으로 갖는 뭐 폭은 누가 결정합니까? 폭은 누가 결정해요? A가 결정하죠. 절대값 A가 결정하고 있고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도 누가 결정합니까? A 값이 결정하죠.
이거는 식을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를 그려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망설이지 않고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니까 P, Q니까요. A 값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릴 거고 A 값이 0보다 커요. A 값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게 그리고 끝난 건 거지 이제. 꼭지점이 누굽니까? P, Q요. 대칭 축은 누굽니까? 하면 X는 P가 대칭 축이요. P보다 큰 쪽은 증가요. P보다 작은 쪽은 감소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는 건가요? 그 다음부터.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 집중해서 보면 y는이라고 하는 식을 x에 관한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표현해버리면 이건 마치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그 중간 과정처럼 표현해버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까? 물어보면 이건 보나마나 포물선이 될 거야. 모양은 누가 결정해? a가 결정해.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a의 부호가 결정해. 폭은 a의 절대값이 결정해. 그런데 꼭지점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그려야 돼요? 하면 이제 네가 이걸 저런 형태의 식으로 맞춰서 모양을 변형해줘야 된다는 거야. 어떤 형태요? x가 완전하게 제곱이 되는 형태. 바깥에 이제 x에 관한 식은 없게. 어떻게 하는데요? 했더니 그건 네가 해봤는데 2차 방정식 할 때 그때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뭔가 좌변 우변을 뭔가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근해 공식 이용해서 x값 구해할 때 양변을 a로 나누는 거는 a로 나눠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편해서 나눴는데 이건 좌변 우변이 둘 다 똑같이 있고 a로 나누더라도 우변의 0은 a로 나누면 0이라서 그대로 쓴 건 거였거든. 그지? 근데 얘는 나눌 데가 없어. a를 나누면 a분의 y라고 써야 돼. 그래서 얘는 그냥 a로 묶어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a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는데요? a를 곱해줬을 때 같아지는 식을 가로 안에 쓰면 되니까. 그러면 얘는 x제곱이 여기 오면 ax제곱 될 거니까 그럼 안에다가는 a로 나누면서 쓰는 셈이네요. 나누는 건 분모 쪽에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셈이야. 근데 상수 c는 안 썼어. 왜? 우리는 상수는 필요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거든요. 보통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할 때 어떻게 만드니까 2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1이면 1차항의 개수가 a분의 b야. 그러면 그걸 보면서 상수함 정하잖아요. 그죠? 이놈을 2로 나눈 거에 제곱한 게 뒤에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a x제곱 플러스에 a분의 bx 한 다음에 이 뒤에 누가 필요했냐면 누가 필요하죠? 2로 나눈 거 2a분의 b에 제곱한 게 필요하죠. 2a분의 b에 제곱한 게 여기에 필요해요. 이걸 내가 보기 쉽게 보기 쉽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해줬으면 빼줘야 되고 그래야 아무 일 없었던 건 거니까 요 시간에 여기 원래 뭐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하나는 더해주고 하나를 빼줘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럼 a 곱하기 x제곱에 a분의 bx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이 얼마냐면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 세 개가 완전 제곱식이 될 건데 그러면 얘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필요 없는 건 밖으로 빼낼 겁니다. 이 세 개를 완전 제곱식입니다 라고 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놈이에요. 다만 아까 이 x제곱은 사실은 x제곱이 아니야. ax제곱이지. 여기 봐. 이 x제곱은 ax제곱이야. 왜 a가 곱해져야 되거든. ax제곱 얘는 bx야. 그럼 얘는 뭐야? 4a 제곱분의 b제곱 곱하기 a죠. 얘는 그럼 뭐야? 마이너스에 누구? 얘는 뭡니까 하면 마이너스에 제곱하면 4a 제곱인데 사실 a가 곱해지는 놈이니까 4a분의 라고만 쓰는 건 거지. 밖으로 빼내면서 요 a를 곱해줘야 돼요. 왜요? 라고 하면 원래 얘를 나눠서 표현했던 놈이니까 밖으로 온전히 나올 때는 너 a 곱해가지고 표현해야 네가 표현하고 싶은 숫자를 정확히 표현한 거지. 나오면서 a를 곱한다. 4a분의 b제곱이 남았고 c는 처음부터 안 넣었던 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여기 있었던 건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얘는 누구의 완전 제곱식이 됩니까?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한 놈이 되고요. 얘는 4a로 통분했더니
요 마이너스는 밖으로 빼놓을까요? 그럼 b제곱. 그럼 얘가 안으로 들어갈 때도 마이너스 4a분의 그러면 4ac 통분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썼어. 그러고 나면 아까 얘처럼 해석하려면 원래 어떤 그래프가 y는 ax의 제곱인 그래프가 얘 봤더니 p만큼 이동하고 싶으면 오히려 x 빼기 p 이렇게 될 거니까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알고 싶으면 얘가 0이 되는 x를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x는 p 이런 느낌이니까 얘도 그럼 얘가 0이 되는 x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언제 0이 되지 생각해보면 x 값이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0이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는요 하면 요놈 전체 마이너스의 4a분의 b제곱 빼기 4ac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돼. 그럼 너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데? 네가 지금 얘기했던 요놈이 꼭지점이 되는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마이너스의 4a분의 b제곱 빼기 4ac 한 게 꼭지점이 되고 a 값이 0보다 크면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고 a 값이 0보다 작으면요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폭은 a 값의 절대값이 결정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때 요 대칭축은 누가 됩니까 하면 대칭축은 요 값 얘기해주면 되겠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요.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배운다고 했어요. 반드시 배운다. 왜? 매번 이렇게 식을 완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지금부터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바꾸는 거 빨리 많이 연습해가지고 y는 ax의 제곱 bx 플러스 ac 요거 바꾸는 거 많이 연습해야 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c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창을 2로 나눈 거에 제곱한 게 필요하죠. 그럼 뭐가 될 거니까 2로 나눈 거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한 번은 안쪽에 필요한 걸 더해줬을 거니까 빼주면서 4a 제곱 그 중에 a는 곱해져서 4a분의 b제곱 이거 통분해서 올라오면 마이너스 4ac가 되겠네요. 이렇게 세 번만에 바꾸는 연습하시고 그런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요? 얘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마이너스의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요. 그리고 여기는 a 보면서 a 값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 값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 그리고 나면 이제 끝 이 말인 겁니다. 알겠죠? 요게 우리가 그 중3 과정에